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정고시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작품 메밀꽃필 무렵 2번 문제와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도록 하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위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과거사를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등장인물의 과거사라고 하면 누구의 과거사일까요? 허생원의 과거사죠. 여러분들 우리 소설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허생원의 과거사를 드러내는 방식, 다시 말하면 성서방네 처녀와의 그 달밤의 기억, 조선달과 달밤을 메밀꽃밭길을 넘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자, 선택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 메밀꽃밭의 배경의사. 아니죠. 배경의사는 아닙니다. 2번 보시면 인물의 행동, 허생원의 행동이니까 뭐 허생원의 특별한 행동이 있나요? 물에 빠지는 거? 이거를 통해서 과거사 아니죠. 다음 3번 보죠. 인물의 대화. 이 녀석이 답이군요. 그쵸? 자, 허생원의 대사를 통해서 조선달과의 등장인물의 과거사가 드러나고요. 선택지 5번 보시면 서술자의 상황 설명 틀렸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A, D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화면에서 좀 보도록 하지요.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허생원이 발을 헛디고 물에 빠져 동의에게 엎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말하는 것이죠. 선택지 1번 확인하지요. 사건 전개의 필요성을 부여하기 위한 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생원이 말씀드렸듯이 발을 헛디게 되어서 동의에게 엎이게 되죠.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다음 B 본문 선택지 B 보도록 할게요. 낙이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네, 당연히 맞고요. 선택지 2번 보시면 조선달이 대화에서 빠지도록 하게 되는 설정이죠. 3번 보겠습니다. 본문 선택지 C 보죠. 젖었다고는 해도 여인 몸이나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누가? 허생원이 누구에게? 동의에게. 선택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허생원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설정. 왜? 가벼웠잖아요. 답은 그러면 4번이겠네요. 본문 선택지 D를 확인하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르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선택지 4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동의의 기특한 갸륵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버지를 생각한다? 우리가 메밀꽃 필 무렵인 이 소설을 통해서 허생원과 동의가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개연적으로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두 인물이 실제로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왼손잡이다 또는 성서방네 처녀와의 기억, 추억 그리고 동의가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뿐이지 가족관계라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선택지 4번 뭡니까? 스토리 위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유능길의 장마입니다. 6번부터 12번까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출제 빈도도 높고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배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6번 문제부터 좀 보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지 1번부터 좀 확인을 하죠. 식구들이 장명등을 꺼트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지문에 나달락 있죠? 나달락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장명등 일. 여러분들 장명들을 꺼트렸죠?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한 증거. 장명등은 뭐를 상징한 겁니까? 할머니의 사랑. 누구에 대한? 삼촌에 대한. 그 가족의 어떤 이 가족 간의 사랑을 하느님이 시험하고 간 증거? 즉 너희 때문에 앞으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조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지 1번 다시 보죠. 장명들을 꺼뜨렸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죠.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내가 낯선 사람에게 과자를 얻어먹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달라고 다시 올라가면 낯선 사람 누구예요? 형사잖아요. 그렇죠? 과자를 얻어먹고 그 삼촌이
집에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끌려가서 고초를 받게 되죠. 자,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들 이 장마소설 다 읽으셨으면 답은 뭐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3번 보죠. 외삼촌의 전사 소식에 상심한 외할머니가 빨갱이에 대한 저주를 퍼붓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화면을 좀 봐보세요. 외삼촌의 전사 소식.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가 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서 듣다 외할머니와 할머니는 한바탕 큰 싸움을 하게 되었다.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3번이 되겠네요. 답은 나왔지만 선택지 4번 검증을 하죠. 어머니가 광과 장롱의 열쇠를 잘못 아니죠. 뭐 이런 것과 이것과 관련된 정보는 없죠. 이거 스토리 위배죠. 참고로 할머니가 광과 장롱의 열쇠를 회수한 까닭이 뭐죠? 장명등을 꺼트렸기 때문인 것이죠. 스토리 위배입니다. 답은 선택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그러면 8번 문제를 봐요. 자, 8번 문제. 니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아까도 여러분 말씀이 드리긴 했지만 삼촌의 생환이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소재 매개체죠. 문제 봐요. 선택지 1번. 집안 살림이 운영권을 암시한다? 집안 살림입니까? 장명등이 아니죠. 2번. 삼촌에게 닥칠 불길한 사건을 암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구렁이가 꼬리가 아이들에 의해서 거지만 끊어질 정도로 덜렁덜렁 너덜너덜한 상태로 들어오는 구렁이.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3번, 4번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셔서 10번 문제 보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내용 설명할 때도 잠깐 핵심 정의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화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특징 좀 보죠.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실감, 생동감, 친근감을 느끼게 하였다. 여러분들 문학작품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사투리 사용하면 사투리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토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투리를 사용하잖아요. 어때요? 마치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리얼리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감, 생동감, 현장감, 그리고 마치 우리 할머니 같아, 우리 시골 친구 같아, 어머니 같아, 뭐예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점의 중복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설명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하고 넘어가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 시점, 이중 시점이라고 했죠.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어른인 동만이가 과거 기억 속의 어린 나의 내가 겪었었던 사실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그 시점의 구성 방식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시각에서 어른인 나의 시점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 시점에서 어린 나의 시각에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거니까, 사건은 과거의 특정 시점인데, 어른인 현재의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과거의 어린이인 내가 그때의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하나의 사건 또는 사태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또는 사태가 매우 복잡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갈등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이렇다고 했을 때 어른이 이거를 바라보는 것과 어린이가 바라보는 것은 느낌이 매우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른이 바라보면 어떻다? 이해하기 쉽다. 반대로 어린이가 바라보면 어떻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장마, 이 분단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의 이데올로기 자체를 어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린이인 나의 시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보다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스토리를 진술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또한 있겠죠. 화면 보시면 어린이의 시점,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두지 않고 자유이익의 균형 있는 시각을 드러내 보여준다.
대표적인 구절은 이런 것들이죠.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들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다음, 진드기 삼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어린 나의 시각이에요. 다음, 어른의 시각이죠. 어린이의 시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의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룬다라는 거.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네, 진시에 구렁이가 온다고 했어요. 소경점증이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이런 사실 같은 경우에 어린 나의 입장으로 시각으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어른인 나의 시점으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본 것이죠. 독자의 이해를 돕고 관찰자의 시점의 한계를 보완한다. 과거의 상을 통해 이념 대립이 가져온 비극을 강조한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선택지 검증하도록 해요. 1번 사투리 사용으로 현장감과 사실감.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지 1번과 관련된 이러한 진술들은요. 굳이 이 장마에 국한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모든 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대부분의 문학작품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도 돼요. 자, 선택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서술자로 내세워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맞죠? 설명했습니다. 3번 시골 사람들이 순박한 모습에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거리가 멀죠. 답 나왔어요. 4번 결국 민족의 보편적 정서. 여러분들 자 민족의 보편적 정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우리 좀 확인하죠. 구렁이를 달랬죠. 누가? 외할머니가. 그쵸? 자 여러분들 구렁이 누굽니까? 죽은 삼촌의 현신이죠. 이 구렁이를 누가? 외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가지고 할머니의 머리칼을 가지고 자 그래서 외할머니의 정성 할머니의 머리칼 여러분들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외할머니는 삼촌가 뭐예요? 직계는 아니죠. 그러나 가족이죠.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가족 애와 그리고 뭐예요? 머리칼은 누구의 머리칼입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머리칼이죠. 뭡니까? 모성애를 통해서 얘들아 뭐 한다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거죠. 선택지 뭐죠? 5번, 4번 다시 볼게요. 답은 나왔어요. 민족의 보편적 정서 이거죠. 결국 여러분 이건 뭡니까? 민족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가의 구렁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화면 구렁이 네 이 부분에 가에 나온 구렁이죠. 자 그러면 선택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1번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 뭘 말하는 겁니까?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2번 죽은 삼촌의 현신 그렇죠. 무속신앙 맞죠? 3번 갈등 해소의 매개체 외할머니 정성으로 결국에는 원한을 풀게 되고 할머니와 외할머니 갈등이 이로 인해 해소되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보죠. 외할머니의 주술적 능력 자, 외할머니께서 구렁이를 이렇게 내쫓았다고 해서 외할머니가 무슨 작두를 타고 그런 건 아니죠. 그쵸? 네. 자, 재밌네요. 답 선택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죠. 네. 3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문제 14번부터 22번 문제까지 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있지 않습니까? 24번 문제 있잖아요. 우리 짝수 문제 풀어요. 24번 문제는 눈길입니다. 눈길인데 눈길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미리 보셔서 아시다시피 7강 있죠? 우리 여러분들 모의고사 7회 7회의 첫 번째 제시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강 7강에서 6회의 마지막 24번 문제 함께 풀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대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봐요. 다음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자, 보죠. 작품 특징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중산층 가문의 다양한 갈등 양상과 현실 대응, 그리고 가문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작품의 특징 보시면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 누가 등장합니까? 조이관, 보수적인 고루한 봉건 세대, 그리고 조상원 등장하죠. 개화기, 지식인. 자, 그러나 이중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누구 등장합니까? 조덕기, 3대. 네. 자, 절충적 인물이죠. 작가의 객관적인 서술과 사실적인 문체가 돋보인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고요. 전지적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산층의 언어를 구사하여 작품의 현실감을 부여한다. 네, 알아두시고요. 30년대 서울 중산층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묘사한다. 세대 간의 갈등 1대 2대 3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빌려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 보죠. 한 가족의 융성과 몰락 과정 그린 가족사 소설 맞죠? 2번 보시면 30년대 중산층의 모습을 그린 사실주의 소설 맞고요. 3번 사회의 한 단면을 조명하는 단편 소설 장편 소설입니다. 답 3번. 4번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이 폭넓게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잠깐 인물의 성격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나오긴 했지만 자, 조이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대입니다. 조이관은 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봉건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자, 두 번째 2대 조상훈이죠.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전통적인 세계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외세상에 매몰되어 조이관과 심한 갈등을 겪었고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상과 생활이 괴리된 과도기적 인물형이고 나쁜 사람이죠. 네. 자, 조덕기 유한계급 부르주아 가정에 소설한 인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병화와 어떤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대칭적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심정적으로 동조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인물이고요. 다소 우유부단한 성격 그리고 절충적 인물. 누구의 절충적 인물입니까? 조이관과 조상훈을 이렇게 매개해준 연결해준 교량적 다리 역할을 하는 절충적 인물이죠. 자, 병화 사회주의 사상 급진적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덕기와 병화가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서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그렇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요. 마르크스보이다. 자, 답은 선택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 먼저 화면을 통해서 배경지 잠깐 살짝 좀 보고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내부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가족 내부의 갈등은 돈을 둘러싼 재산의 어떤 상속? 이런 것을 통한 갈등이죠. 그래서 조이관이 덕기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집안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조이관이 죽게 되고요. 독살. 자, 돈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하나 개인과 사회의 갈등, 사상 중심, 병화를 중심으로 볼 때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죠. 아까도 여러분들 인물 특징에서 말씀이 드렸듯이 병화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르크스보이예요. 그렇죠?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 개인과 개인의 갈등, 덕기와 병화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죠. 예를 들면 덕기하고 병화가 서로 담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비꼬는 태도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1번 선택지. 개인 대 개인의 갈등. 답은 나왔네요. 자, 2번 개인 대 집단. 개인 대 집단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16번 문제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 인물을 특정해서 병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택지 2번도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맞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3번. 개인과 운명의 갈등은 명백하게 없어요. 서문 보시면 개인의 내적 갈등도 없죠? 선택지 1번 하고요. 선택지 2번. 여러분들 요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본문 선택지 A, D 중 서술자의 목소리가 이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자, 본문 여러분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방 안의 젊은 애들은 우중우중 일어서며 아랫목에 앉았던 상훈이는 윗목으로 내려섰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를 서술하고 있는 건가요? 인물의 두 글자 위죠? 행위를 서술해요. 다음 선택지 B 볼까요? 본문 선택지 B. 영감은 재청을 다 배설해놓고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사랑에 나오다가 종영시간의 말씀을 듣고 섰다가 여러분들 이 부분 봐요. 자, 참을 수가 없어서 뛰어쓴 것이다. 우리 A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A 봐요. A 뭡니까? 인물의 행동, 행위죠. 근데 B는 뭡니까? 명백하게 노란 부분, 글씨 뭐죠? 인물의 심리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진술, 관찰사적 진술이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진술, 말씀드린 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인물의 심리묘사의 서술상 특징이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답이 있겠죠. 선택지 3번만 본문 선택지 C만 보면 되겠죠. 자, C 봐요. 영감은 얼굴이 밝은 취에 올라오며 윗목에 숙이고 섰는 아들을 쏘아본다. 여러분들 영감이 아들을 쏘아봤대요. 이거 뭡니까? 심리예요? 아니죠. 행위죠. 답 2번이네요. 그러면 자, 본문 선택지 D를 통해서 정답을 확정하겠습니다. 상원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한 곳에 섰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행위. 답은 선택지 2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넘어가셔서 20번 문제 볼게요. 이 글에서 영감과 상훈이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영감과 상훈이의 갈등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돈 때문에. 영감은 어떤 인물이에요? 봉건적인 인물이어서 돈을 어디다 씁니까? 치산, 대동보수 족보를 사는데, 서원관리 이런 데 쓰고요. 상훈이는 어떤 데 씁니까? 학교 설립, 조선어 사전 편찬, 이런 그 사업들에.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죠. 네. 자, 결국에는 조상을 꾸어왔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답은 선택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영감과 상훈이 상훈이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20번 문제와도 같은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인 것이죠. 그쵸? 돈 때문이에요. 자, 3대까지 22번까지 여러분들 우리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24번 문제는 마지막 7강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